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천재고 변호사 증권고시 패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이 시장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예상하는 거와는 정말로 다르게 움직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떨어질 때는 계속해서 떨어질 것 같고, 또 올라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 이미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을 통한 차트 모양에서 하락은 하락대로 어떤 표시를 해주고, 또 상승은 상승대로 어떤 신호를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계속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나의 감정과 나의 예상으로 시장을 보는 게 아니라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보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승덕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 여러 가지 배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승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셨어요? 예. 참 요즘에는요, 네. 제가 이제 종합주가지수 네. 주봉도 보고 월봉도 보고 일봉도 보고 30분봉도 보는데 네. 그 파동 원리, 네. 고승덕 변호사께서 계속 말씀해주신 그런 네. 것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예. 시장의 흐름을 보라 하는 게 제 책의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시장의 흐름을 무시하면 절대 안 되고 파동만 보자. 파동이 이제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유를 알 필요는 없어요. 네. 많은 분들이 왜 이 시점에서 이게 올라가야 되는지, 시장이 올라가야 되는지, 이 종목이 올라가야 되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 생각하는데 반대론자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한 10분 중에 한 분 정도는 네. 그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게 사실이에요. 네. 저한테 모처럼 이메일이 하나 와가지고 열어보니까 네. 그 기술적 분석보다는 차라리 공장을 방문해서 그 기업을 살피는 게 더 나은 방법이다. 그러면서 양심을 걸고 생각해보라 이런 글이에요. 예. 근데 저는 양심을 걸고 말씀을 드리면 네. 그 거래소 코스닥 기업이 1000몇백 개, 2000개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랬을 때 각 회사를 방문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하루에 하나를 방문하면 네. 몇 년 걸리겠어요? 한 3, 4년 걸리겠네요. 3, 4년 걸리죠. 예. 그러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좀 그렇죠. 실제로도 불가능한 걸 말씀하시는 거고. 예. 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이제 회사를 방문하세요. 네.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눈먼 개미님이 오셨는데 네. 공장 둘러보고 또는 회사 사무실을 겉으로 보고 네. 뭘 아시겠냐 하는 거죠. 그렇죠. 더구나 이 회사 잘 돼갑니까 했을 때 네. 그건 생선 가게 지키는 고양이한테 물어보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가치 투자가 분명히 이론상으로는 그럴듯하지만 네. 문제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주가를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매일 그 같은 직원들이 출근을 해서 네. 매일 책상에 앉아서 같은 일을 하는데 주가는 올랐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가서 직접 본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네. 또 주가가 떨어지는데 삼성전자의 직원들이 다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제가 알려고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오로지 차트만 알면 된다는 게 제 포인트였고 네. 지난주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반등 국면에서 하이닉스가 가장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예. 시장을 주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예. 말씀드리고 기억나죠. 이유는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지금 녹화하는 오늘까지도 예. 하이닉스는 지금 상한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네, 정말 대단해요. 하이닉스. 역시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예. 하이닉스가 왜 강하게 올라가는지 우리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알려고 하다가 그 매매 시점을 놓친다고 하는 게 이제 제 포인트거든요. 네. 근데 저 정말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잖아요. 시장 네. 반등 국면에서 가장 강한 종목은 올라간다. 그러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네. 사실 금감원에서 이거 단속을 좀 하셔야지 돼요. 제가 예. 듣기로도 정말 그 몇백억씩 가진 큰 손들이 네. 몇 명이서 하이닉스 가지고 지금 장난을 친다고 하는 이야기가 저 귀에까지 들릴 정도면 네. 이건 문제가 있죠. 네. 그러니까 상한가 3번 이상 가는 종목은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네. 우리가 그 발빠른 개미 관점에서는 분명히 그 확률상 네. 하이닉스는
이유 알 필요 없이 간다 하는 네. 것과 그다음에 제가 대한항공 말씀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대한항공은 저희 프로그램 초창기 때, 네. 예, 그때 한번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예,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시장의 반등 국면에서 네. 삼성전자가 5% 올랐는데 대한항공은 한 8% 올랐더라. 아, 예. 그리고 하이닉스는 상한가가 갔더라. 네. 그러니까 대형주의 동향을 보니까 항공주가 삼성전자보다도 강한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는 사실 강한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대한항공이 삼성전자보다도 강하면서 시장에서 그 몇 등 안에 그 강한 종목이 됐다고 했는데 네. 역시 그 뒤에 계속 올랐죠. 네. 오늘은 약간 지금 오늘 7월 11일 날 지금 녹화를 하는데 네.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역시 제가 말씀드린 그 후에 예. 계속 올랐다는 거. 네. 근데 좀 이제 그 이유가 조금씩 흘러나오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이유는 알 필요가 없었는데 네. 어떤 이유가 흘러나오냐면은 그 환율 수혜주다. 아, 예. 요즘 환율이 이제 그 좀 급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대한항공은 비행기를 사올 때 외화부채가 많기 때문에 아. 한 2천억 정도 뭐 흑자가 날 가능성이 있다. 예. 사실 민감하잖아요, 항공주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보고 이제 그걸 이해를 하게 됐는데 네.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이유를 알 때가 되면 단기적인 고점이 올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오를 만큼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어떤 그 급등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이 딥치는 것도 해석을 해주잖아요. 네. 그 꿈 해몽식으로. 예. 그 꿈 해몽에 절대 그 현혹되지 마시고 네. 우리가 차트만 열심히 보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서두에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분들이 나름대로의 그 기준이 있으실 거예요. 네. 뭐 어떤 분은 정말로 가치 투자론, 가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네. 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그냥 자기한테 맞는 대로 예. 하시면 되죠. 뭐. 그렇죠. 예. 그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그 오르는 그 시점에서 이유를 아시려고 김포공항 가보세요. 네. 그 비행기 대수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절대 눈으로 안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서두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119페이지 종합 주가 지수 차트 분석법 공부를 네. 해야 되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예. 제가 이제 어디다가 뭐 글을 사실 그 올리다가 네. 뭐 한 제가 2달 반 정도 쉬니까 예. 많은 분들이 좀 답답하셔가지고 예. 고 변호사 이제 좀 글 좀 쓸 때 안 됐느냐 예. 도대체 어디 갔느냐 이제 찾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예. 사실 제가 이 방송을 이 시간 하면서 한 일주일 단위로 흐름을 제가 계속 사실 짚어드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분들이 방송을 보시든지 혹시 또 케이블이 잘 안 들어가는 분들은 VOD 사실 보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게 조금 이제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차트 분석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종합주가지수 차트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네. 다른 시중의 기술적 분석법 책들이 그 부분을 사실상 그 간과한다든가 다루지 않기 때문에 네. 제 책에서는 이제 가장 상세하게 썼습니다. 네. 정말 저는 제 책에서만큼 자세하게 쓴 책은 없다고 저는 이제 믿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기술적 분석 쓰면서도 정작 시장 분석에 대해서는 그 기본적 분석 차원에서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뭐 예. 환율 동향이 어떻고. 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이제 제 이론인데. 예. 지수 차트를 보실 때는 그 여러 가지를 상세하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책에서 이제 말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시장 흐름이 중요하고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사야 되고. 네. 그다음에 개별 종목은 시장과 같이 움직일 확률이 80%이기 때문에 그 가장 흐름이 또 분석이 쉬운 게 또 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를 먼저 분석하고 개별 종목 차트는 오히려 약식으로 분석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스토캐스틱을 제가 이제 그 강조를 했는데 그 아마 일본에서도 썼을 겁니다. 스토캐스틱을 533, 1066, 20, 12, 12 그렇죠. 세 가지를 놓고 볼 때 그 지수 분석하실 때는 그렇게 보십시오. 네. 그렇지만 개별 종목 분석하실 때는 533만 해도 충분해요, 사실은. 네. 많은 경우에. 왜 그러냐면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네. 533만 개별 종목 봐도 충분하다는 말씀인데요. 네. 그렇지만 지수 분석하실 때는 월봉, 주봉, 일봉, 30분봉 다 보셔야 됩니다. 네. 월봉은 이제 제가 여기다 써놨죠. 여러 가지 이제 그 약식으로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개수 분석법, 이건 이제 우리 김종철 소장님한테 이제 어떤 크레딧을 좀 드려야 되는 분석법인데, 네.
그 파동의 강약 포인트에서도 역시 맞는 거죠. 상승세라고 하면 상승할 때 양봉 숫자가 그 조정받을 때 음봉 숫자보다도 많아야지만이 가는 건 틀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월봉 모양을 보게 되면은 네. 월봉이 이 양봉이 6개 나온 다음에 7번째에서 음봉이 나왔죠. 네. 그러고 나서 음봉이 3개입니다. 그러니까 양봉 6개 다음에 음봉 3개가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은 지금 약간 요즘 며칠 동안은 이제 약간 가정하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7월은 이제 양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6개 양봉 다음에 3개 음봉이 나오고 이제 양봉이 하나 나왔다. 예. 그러면 이제 양봉 6개, 음봉 3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숫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양봉이 하나 나왔을 때 가령 8월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9월에 양봉이 나와야지만이 장은 다시 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양봉, 음봉,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와야지 그렇죠. 양봉 개수가 이제 많아지는 게 되는 그렇습니다.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8월에 양봉이 나오면 더 좋겠지만 네. 8월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9월에는 양봉이 나와야지만이 네. 시장은 다시 간다 이거죠. 예. 그렇지 않으면 양봉 하나 다음에 음봉이 2개 나왔다는 이야기는 상당히 좀 밑으로 좀 압력이 크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개수 포인트가 이제 엉터리 개수 포인트가 아니고 그 파동의 강약 포인트가 이제 단순화된 게 이제 월봉의 개수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봉의 개수를 이제 비교한다 이런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리량 포인트는 월봉에서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게 이제 제 책에 쓴 내용이죠. 예. 거리량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주봉이라든가 일봉에서는 중요하지만 월봉에서는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월봉의 거리를 한번 놓고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네. 거의 제가 차트를 보면 예. 거의 10년 동안 계속 증가해왔어요. 네. 이거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좋겠죠? 예. 차트를 한번 볼까요? 예, 종합주가지수 월봉 차트를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이제 95년도부터거든요. 예. 보시면은 계속 올라가죠. 그러네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의미가 없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예. 이게 우선 첫 번째 상장되는 기업 수가 늘어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액면 분할돼 가지고 거래량이 늘어나죠. 네. 그다음에 증자 물량이 계속 들어오죠. 네.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거래량은 장기적으로 상승일 수밖에 없고 이것은 큰 의미를 안 두시는 게 옳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래량 포인트는 의미가 없다 하는 게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월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파동의 이 이평선입니다. 네. 제가 아직도 대세 상승에 대한 그 미래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5이평선은 쌍바닥이 났죠. 네. 이 쌍바닥이 난 게 거의 10년 만에 처음이죠. 예. 그 전에는 사실 95년 이전에는 그 외국인들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시장은 아니었고요. 네. 그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쭉 한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그 사실 이때는 이제 쌍바닥이 났다가도 사실 실패를 한번 했는데 네. 이때 보면은 쌍바닥을 치고 21선을 뚫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쌍바닥을 치고 올라간 이 종목 이 종합주가 지수는 사실 외봉으로 꺾일 확률보다는 쌍봉으로 꺾일 확률이 더 크다고 봐야 되겠죠. 네. 이때는 외봉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외봉으로 꺾일 확률이 더 많았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쌍봉을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쌍봉 모양이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이제 예견해 드린 것은 하나는 맞았죠. 네. 월봉의 12평선에서 정확히 반등을 했죠. 저는 저 때 너무 놀랐어요. 그쵸? 예. 급등주는 분명히 12평선에서 반등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해 이제 98년도, 99년도 올라갈 때 보시면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이제 5이평선을 타고 가다가 네. 중간에 아무리 힘이 약하더라도 12평선에서 분명히 반등이 한 번씩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포인트에서 이제 상당한 확률로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럼 이제 그 다음 모습이 뭐냐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이제 관심사인데 네. 확률은 두 가지죠. 5이평선이 이제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만약에 음봉이 2개 나오면 상당히 강한 그 확률로서 꺾이죠. 네. 그랬을 때 그 12평선에서 지지가 5이평선이 되고 올라가면은 굉장한 급등 장세가 또 한 10개월 정도 연출이 될 겁니다. N자형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평선에서 돌면은 물론 더 강하고 네. 이게 22평선을 안 깨고 위로 돌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럼 쌍바닥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 종합주가 지수는 굉장히 강한 장이 연출이 되는 거고요. 네. 문제는 월봉의 5이평선은 그 움직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꺾인 선이 펴지려고 하면은 이건 뭐 당장 내일 펴지라 이렇게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거고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가령 8, 9월 달에 어떤 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약하게 하면서 네. 5위평선이 20위평선 위에서 완만하게 차라리 돌아주기를 저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한 10달, 1년 이상은 강한 또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봉 분석은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다음에 주봉. 네. 이 주봉이 상당히 좀 재밌게 움직이죠. 예. 제가 어디다가 이제 글 하나 올렸어요, 최근에. 네. 그 글을 이제 어떤 거냐면은, 주봉은 상당히 그래도 이제 월봉보다는 빠르지만, 일봉보다는 좀 답답하게 움직입니다. 네. 근데 이제 스토키스틱을 주봉에서는 533, 1066. 네. 두 가지를 되게 이제 띄워놓으시면 이제 상당히 좋은데요. 네. 스토키스틱이 533에서 되게 진바닥을 찍고, 몇 달간 상승하는 수가 많고, 네. 운이 좋으면 대세 상승으로 이어지는 수도 많거든요. 예. 최근의 모습을 보면 좀 재미가 있었죠. 네. 제가 이제 종합주가 지수, 주봉 차트를 한번 띄워드립니다. 이게 네. 종합주가 지수 주봉인데요. 스토키스틱 533을 보시게 되면, 정상적인 장은, 이게 지금 스토키스틱, 제가 침체권을 20을 제가 좋아하니까 20을 놓고 보지만, 네. 주봉은 워낙 큰 흐름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도 역시 침체권입니다. 네. 근데 이 침체권 선 부분에서 어때요? 반등이 상당히 나오죠. 네. 한 번 나왔고, 두 번 나왔고, 세 번 나왔고. 예.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상당히 강한 장이 연출이 돼가지고 16.6을 타고 이제 계속 저점이 상승되면서 올라갔죠. 네. 근데 이제 16.6 데드가 나면서 이제 중기적인 하락이 시작됐는데, 네. 아까 월봉산의 12평선이면서 533에서는 침체권. 네. 여기서 이제 쓰리바닥 이렇게 보이면서 한 2주간 상당히 괜찮은 움직임이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스토키스틱 533 부근에서는 시장의 진바닥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 네. 그러면 시장의 진바닥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뭘 기다리셔야 되냐면은 일봉상의 강약 파동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아까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하는 시점이 이 부분이잖아요. 네. 근데 어때요? 일봉으로 가게 되면 강약 포인트가 더 명백하게 나오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분명히 우리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네. 기다리고 있었는데 강한 하락 다음에 약한 반등은 이건 마치 큰 바위 얼굴처럼 아닌 거예요. 네. 이건 그 사람이 아닌 거고. 예. 이때도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등이 약하고 옆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큰 바위 얼굴 얼굴이 아닌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때는 어때요? 음봉 두 개를 완전히 잡아먹으면서 굉장히 강했죠. 네. 그러고 나서 11선 지지하면서 한 번씩 튀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강한 모습, 그러니까 강한 하락을 압도하는 강한 상승들이 나올 때, 네. 이때를 우리는, 이건 어떤 진바닥을 찍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주봉과 연계해서 이제 판단하실 수 있는 이제 방법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일봉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일봉을 분석하실 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락세에서 자꾸 이제 실수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락세에서는 윗끈들이 이렇게 달리는 게 많이 나오죠. 네. 윗끈들. 아랫끈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일봉은 오후에 완성이 된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전날이 음봉이었을 때, 그 다음날 이런 모습은 이제 괜찮았지만, 이렇게, 워닝 사인 하면 주죠, 경고를.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날이 음봉이었을 때, 그 다음날은 시가가, 속임수가 많죠. 네. 그래서 시가보다는 일단 한번 꺾였을 때는 종가 관리를 한번 해보시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날 보세요. 아침은 그나마 조금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들어갔겠지만은 실제로 오후에 완성된 종가의 모습은 굉장히 강한 음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음봉 다음에 나타나는 시가에서는 상당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 네. 시가 가지고 일봉 패턴을 판단하시는 게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사실 선물 옵션 이야기를 제가 책에도 조금 썼습니다만은 네. 음봉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특히 지수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선물 매도가 그 전날이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죠. 네. 근데 세력들은 선물을 매도해가지고 바로 올리지를 않아요. 네. 왜냐하면은 세력도 어떤 수익을 기대하고 선물을 매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날 보시면 약간 속임수가 많았었죠. 네. 그러니까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첫 음봉은 속임수가 많다는 게 이제 정세요. 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세력이 선물을 가지고 매도를 9,000개인가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날. 네. 그렇지만 그날 올렸죠. 예. 근데 이 올린 모습은 사실 뭐냐면은 항상 선물가 많은데
그 다음날 양봉이 나면 오히려 강한 모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선물 첫 그 강한 그러니까 외바닥에서의 강한 상승의 첫 음봉은 속임수일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제 1권에서 말씀드린 어떤 그 무너지는 그 봉파동의 모습이 될 수가 있죠. 네. 그게 뭐냐면은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이거보다도 그 약한 옆으로 가는 양봉이 나오고 다시 이 음봉이 이거보다도 낮잖아요. 네. 그래 이런 식으로 갈 때는 5일선이 그 하락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가능성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때도 보면은 그 모습이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왔지만 음봉이 나오면서 이걸 바닥을 깨는 듯한 모습으로 나오면서 돌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락세가 되는 것처럼 돌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으면은 너무 단타보다는 이제 약간의 흐름을, 약간 중기성 흐름을 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이제 음봉 하나 가지고 우리가 놀래서는 안 되죠. 네. 제가 제가 이제 11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 장이 갈지 안 갈지는 이 11선 지지가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네. 지금은 21선 부근에서 지지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만 예. 단기적으로 일단 한번 올라간 것이 지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관심사는 11선 지지입니다. 일봉상 11선 지지요. 예. 그러니까 11선 지지가 나오면서 옆으로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네. 위든지 아래든지 또 움직임이 한번 크게 나오게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항상 파동 모습이 5위평선은 봉파동보다는 조금 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주봉이라든가 월봉의 힘을 돌리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5위평선이 쌍바닥이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그건 당연하죠. 네. 그래서 이제 중기적 관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아직까지도 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이게 5위평선이 분명히 쌍바닥이 나올 겁니다. 네. 이게 그 중기적인 상승이라고 하면 예.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일단 그 정석적인 관점에서는 좀 안타깝지만 5위평선이 큰 외봉, 봉이 지금 낮아지고 있죠. 네. 낮아지고 이게 약간 유감스럽게 낮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니까 외바닥 더하기 5위평선 외봉은 위험 관리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모습에 너무 속단하지는 마십시오.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꺾이지 않고 옆으로 상승현자 같이 이렇게 뻗는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뻗으면 오히려 굉장히 강하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관망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정석입니다. 예. 일단은 뭐 지금 저희가 종합주가 지수를 통해서 네. 월봉, 주봉, 일봉을 봤는데 네. 일봉상 11선이 지지가 되고 네. 5일선이 쌍바닥, 네네. 바닥이 높아지는 쌍바닥이 나오느냐가 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에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네. 그 장이 정말 강하면 박스권을 갭으로 돌파하는 성격이 있어요. 예. 그게 이제 제가 책에서 말하는 128쪽에 네. 갭의 중요성. 그러니까 지수 분석할 때 정말 중요한 게 그 갭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승으로 갭이 시작했는데 한 2, 3일 안에 그걸 뚫어서 올라가면 그게 지지선이 돼서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는데 예. 7월 초에 좀 안타까운 일봉의 모습은 뭐냐면 그 갭이 메워졌다는 거. 예. 그러니까 그 갭이 메워지지 않고 버티면서 이틀 갔으면 정말 이건 긍정적인 예. 사인인데 7월 초는 정말 안타깝게도 갭이 메워졌기 때문에 네. 제가 생각할 때는 장의 힘은 생각보다는 가났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네. 갭을 만들지 않고 5위평선이 돌 때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어떤 하락세의 관점보다는 박스권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봉의 이제 강약 포인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금 7월 한 10일부터 약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파동 관점을 고점 저점 다음에 제가 포인트로 가르쳐 드린 게 강약의 포인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봉파동이 강하게 이제 한 열흘간 올랐다가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 조정이 약한 조정이면 오히려 즐거운 조정이죠. 그렇죠. 강한 상승 다음에 약한 조정은 오히려 그다음 확률상 강한 상승을 예고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7월 10일부터 7월 10일의 조정은 정말 약했었고요. 지금 그 다음부터 나오는 조정의 강도를 한번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그 조정의 강도가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온 만큼 강한 하락이 또 나왔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박스권 내지는 하락 관점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조정의 폭이 또는 강도가 상승보다는 굉장히 완만하게 떨어지면 네. 확률상 이건 그 어떤 박스라는 것보다도 상승 중에 조정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조정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약한 조정은 오히려 그 재매수의 타이밍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참 일반 투자자분들이 약한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네. 일단 급한 매수를 좀 자제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질 않으니까 네. 조정을 해서 정말로 이제 조정이 끝나고 상승을 하나 보다 했을 때는 총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예. 예. 제가 책에다가는 그 1분까지를 주로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시장은 큰 흐름을 보는 게 참 좋죠.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또 한 번 그 분봉의 중요성을 한번 그 느끼셨을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강한 상승을 치고 올라간 이 시장이 과연 어디서 단기적인 고점을 치느냐. 네. 많은 분들이 정말 궁금하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예. 근데 사인은 분명히 줬어요. 아우, 저도 봤어요. 그쵸? 예. 뭐- 7월 10일. 네. 그러니까 옵션 만기 전날 네. 그 30분 봉을 봤는데 네. 그날 그 7월 10일 날은 사실은 왔다 갔다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30분 봉에서 네. 쌍봉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과연 그 다음날 하락을 할까 딱 봤더니 7월 11일 날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네. 사실 그 이제 책에 제가 1권에 잠깐 말씀드린 게 30분봉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고 네. 제가 출판할 그 3권이 그 분봉 분석의 진술을 제가 공개를 합니다. 네. 3권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2권에서는 1번까지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는 제 책대로 움직였습니다. 예. 자랑이 아니에요. 예. 한번 제가 30분봉을 보고 자랑을 한번 하겠습니다. 한번 네. 30분봉을 한번 같이 보여주시죠. 예. 네, 차트를 보면은 네. 이번에 그 6월 말부터 예. 7월 초까지 반등이 상당히 교과서적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때 보면 어때요? 쌍바닥이 나왔죠. 예. 쌍바닥이 나오는 사실 이날 오후는 명확치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상승 돌파갭이 나오면서 옆으로 찍었죠. 예. 이게 상당히 그 매물이 큰데 종합주가지수 이게 옆으로 갔습니다. 네.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그 상승 돌파갭이 한 2, 3일 안에 안 메꾸면 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30분봉에서도 이게 한두 시간 안에 안 메꾸고 위로 가면 시장의 방향은 위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더구나 어때요? 일봉하고 또 분석법이 네. 이 박스를 갭으로 뚫었죠. 네. 박스를 갭으로 뚫면서 방향을 위로 돌렸습니다. 예. 그러면서 쌍바닥이 났죠. 네. 그러고 나서는 계속 올라갑니다. 28일 날 올라가고 7월 2일 계속 올라가죠. 네. 계속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아직은 장은 가는 시점이죠. 네. 그럼 언제 장이 1차로 꺾이느냐. 보시면 7월 10일 날 오후에 쌍봉이 보이시죠? 네. 쌍봉이 네. 나왔어요, 저 때. 예, 그쵸. 예. 그리고 어때요? 1666에서도 이건 제가 페일리어라고 하는 네. 리테스팅, 확실하게 그 봉이 낮아지죠. 예. 그래서 이 30분봉의 모습이 이 하락의 단기적 고점, 예. 그걸 정확하게 찍어준다는 거죠. 그 이동평균선의 모습도 네. 보면은 지금 현재 5, 2평이 예, 이거죠. 다 뚫고 내려간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갔는데 예. 그 다음에 그런 모습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예. 확률상으로는 이 파동이 네. 일단 하락세로 지금 꺾였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서 나오면 하락세가 되는 거고 네.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제 박스라고 생각하는데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급등한 장이었잖아요. 네. 최근에 단기적인 그 V자 급등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꺾이는 것보다는 다시 그 일봉상 재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죠. 네.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일봉이 양호한 조정 다음에 강한 재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역시 5이평선 쌍바닥을 1차로 보시고 네. 그다음에 스토캐스틱에서 533에서 먼저 사인을 줄 거고 네. 그다음에 16에서도 쌍바닥을 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시점을 노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제가 종합주가지수 30분 봉을 보면서 갭에 대한 얘기를 다 해주셨네요. 네. 예. 제가 일본 가지고 이제 갭을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네. 사실 그 지수 분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일봉 차트의 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갭을 거꾸로 해석하면 상승 돌파 갭인데도
매도를 해버린다거나 하락 돌파 갭인데도 그 매수를 하는 그 오류를 범할 수가 있는데 네. 제 책을 공부하시고 그 의미를 좀 많이 보시고요. 네. 특히 이제 갭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까 단기적인 그 진바닥 국면 네. 또는 단기적인 그 진고점 천정 국면에서 그 갭이 나와가지고 메우지를 못하면 상당히 신뢰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난주가 안타깝다고 말씀드린 게 사실 그 진바닥 국면에서 상승 돌파 갭이 나와줬어야 되는데 네. 안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인데 네. 종합주가지수 과거 차트 몇 년치를 한번 이렇게 돌려서 한번 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진바닥 국면에서 그 갭이 상승 돌파 갭이 나왔을 때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닌 확률도 뭐 한 20, 30%가 되지만은 한 7, 80%는 그 돌파 갭이 그 지지선과 저항선으로서 의미를 확실하게 주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30분봉이라든가 1시간 봉에서도 그 돌파 갭에 상당한 의미를 갖다. 네. 이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133쪽에 이제 네. 거래량 분석 포인트거든요. 예. 거래량 분석 포인트는 여러 가지 이제 뭐 패턴도 제가 써놓고 네. 그렇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그겁니다. 거래량이 그 쌍봉을 치고 파동이 낮아지면 그게 이제 마지막 고점일 가능성이 크고 네. 이제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거래 파동은 상위 거래량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 5분봉에서 거래량의 큰 의미를 사실은 두시면 좀 곤란하죠. 네. 왜 그러냐면 그 분봉 파동의 거래량은 상당히 좀 초단타적인 관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일봉 파동의 거래량을 기본으로 보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봉 차트, 지수 일봉 차트의 거래량은 신뢰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예. 근데 분봉 파동의 그 거래량은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이제 이 책에다가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30분봉이라든가 그 5분봉 네. 거기에 종합주가지수 거래량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종합주가지수가 움직였을 때는 되게 이제 대형주 때문에 움직이는데, 그 선물과의 그 차이, 그렇죠. 그 스프레드 때문에, 그것이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불러일으켜가지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큰 그 거래량이 하나씩 터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 굉장히 규칙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5분봉을 보시면 이제 검증하실 수가 있는데, 네. 그 거래량은 어떤 그 프로그램 매매 때문에 움직일 거래량이 크기 때문에 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종합주가지수 분봉에서는 거래량 파동의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거래량 같은 경우는 네. 분봉보다는 일봉에서 중요시 보시는 게 그렇습니다. 좋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상당히 특이한 거, 제가 3권에서도 이제 쓴 거지만은 네. 그 분봉 거래량은 그 시장 흐름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게 선물입니다. 선물.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워낙 그 시장이 아직까지는 그 좀 작은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큰 손들이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령 삼성전자를 어떤 큰 손이 한 1,000억 원어치, 뭐 2,000억 원어치를 매도를 했다 하게 되면 그냥 급락하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워낙 장이 좀 그 빈약한 장이에요.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예. 정말 4강까지 가는 우리 월드컵 그 실력으로 보면 예. 정말 강한 장이라야 되는데 예. 그 미국 시장에 비하면 유럽의 증시도 상당히 약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그 현물보다는 선물이 시장을 선도합니다. 요즘에 특히 심해졌어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외국 사람들과 이제 큰 손들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 세력들은 현물보다는 선물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거든요. 네. 특히 이제 그 변곡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서울의 거래량이 차라리 그 어떤 신호를 주는 수가 많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30분봉을 이제 우리가 볼 때 네. 아까 같이 갭상승을 딱 했습니다. 네. 갭상승을 했는데 옆으로 찍을 때 예. 거래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일권에서 말씀드린 그 기억이 혹시 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칠판에다가 예. 좀 그려드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우리가 상승 할 때 쌍바닥보다도 강한 게 일단 상승이 옆으로 뻗다가 위로 도는 거였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봉파동의 모습으로 그린다고 그러면은
이런 모습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강했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선물 플레이는 어떻게 일어나냐면은 예. 거래량이 굉장히 강한 거래량이 터지죠. 네. 왜 그러냐면은 그동안 매도했던 사람들이 환매를 한다든가 네. 손절매하기 때문에 강한 게 나오고 이걸 디뎌야지만이 이제 위로 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옆으로 이제 30분봉에서 이렇게 찍고 있는데 네. 뭐 음봉도 하나씩 나오죠. 근데 예. 거리가 줄어듭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이때 모습이 중요하죠. 예. 이때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치면 네. 상당히 단기적으로 위로 갈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은 뭐냐면 상승 N자죠. 네. 그러니까 파동이 밑으로 빠지지가 않고 오히려 옆으로 뻗으면서 가는 거. 이보다 강한 모습은 제가 그때 그려드렸죠. 네. 옆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위로. 들어주다가 네. 위로 간다. 네. 그러니까 이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위로 갈 때는 굉장히 시장은 강하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횡보 조정일 때 어물어물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고 옆으로 간다든가 옆으로 가면서 약간 밀리면서 음봉이 하나가 크게 떨어지면 밑으로 갈 확률이 크고 네. 반대로 상승하다가 옆으로 뻗다가 위로 하나 치면 위로 갈 가능성이 크죠. 네. 그래서 이제 되게 선물이라든가 5분봉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예. 아까 이 급등주 패턴 같이 옆으로 뻗을 때 거래가 줄어들면서 다시 위로 돌리면 크더라. 큰 네. 파동이 나오더라 하는 게 확률상 신뢰성이 대단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책에다가도 아직 덜 쓰고 3권에다 주로 쓴 내용인데 네. 미리 좀 공개를 하는 거죠. 아우, 지금 상권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요즘 이 상권 왜 안 나오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예. 사실 책은 거출판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요. 어떤 그렇잖아요. 시장이 하이닉스가 올라갈 때 우리가 이유를 나중에 아는 것처럼 네. 3권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포인트 때문에 이제 조금 지연이 된다는 걸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거래량 포인트는 제가 이제 그동안 강의 몇 번을 하면서 예.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거래량 포인트 146조 네. 여기까지는 제가 따로 말씀을 안 드리고 네. 책을 가지신 분들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지 않은 분들은 옛날에 제가 강의해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47쪽부터는 이제 기간 분석 사례죠. 네. 제가 96년도 정도 왜 이제 종합주가지수 분석이 96년도부터 하면 좋고 그전은 큰 의미가 없냐면은 네. 96년에 외국 사람들과 이제 선물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화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서 연계매매 했을 때는 어떤 시장 원리, 그러니까 지금의 시장 원리대로 움직이지만 선물이라든가 외국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시장은 사실은 큰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95년도 이전의 시장을 분석하는 것은 검증한 어떤 기법이 지금은 전혀 안 맞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네.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책에서도 이제 96년도부터만 월봉이라든가 주봉을 이제 분석을 해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제 1권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파동 원리 가지고 쭉 분석을 해드린 거거든요. 네. 제가 작년에 분석을 할 때 IMF 이야기도 여기 나오죠. 네. 이상하게 분명히 기법상으로는 비행기는 떨어졌지만 기법상으로는 위로 가야 되는데 했는데 역시 이제 가더라 이런 말씀도 전에 이제 제가 드린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네. 좀 많이 보시고 직접 네. HTS로 보시면서 저희 강의 내용이랑 이제 계속 접목시켜서 보셔야지만 나중에 네. 실전에서 이용하기가 훨씬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책에 예를 몇 개 안 든 이유는 네. 예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책이 너무 10권 제가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많이 안 든 것 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든 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책을 한 권을 쓰신 분들도 많아요. 예. 예를 100가지 드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책을 보면. 예. 결국 핵심은 하나거든요, 포인트가. 네.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제시하는 패턴을 과거 개별 종목이라든가 종합주가지 차트에서 스스로 한번 검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159쪽에 지수 네. 장중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1시간봉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죠. 네. 근데 사실 제가 실전 매매할 때는
30분봉을 기본 그 차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0분봉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1시간봉을 제가 이제 띄운 이유는 뭐냐면은 실제로 1시간봉을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특히 그 대형주라든가 성우를 매매하시는 고수분들은 1시간봉을 가지고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30분봉을 실전에서 이용하는 것은 뭐냐면은 1시간봉도 사실 조금 느려요. 제가 볼 때. 네. 예, 아무래도 파동이 작은 것일수록 좀 빨리 신호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 때문에 제가 이제 그 1시간봉을 보지 않고 30분봉을 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파동 분석의 원리는 1시간봉이나 30분봉이나 분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네. 파동의 크기만 다르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대로 가지고 천천히 매매하시는 분들은 1시간봉을 보고 매매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 다음이 미국 시장 흐름 읽기네요. 네. 미국 시장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그 주가 상대성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네. 우리가 어떤 뭐 미국 경제 어떤 종속이 되어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건 뭐 따질 필요가 없고요. 일단 우리가 자금 시장이 개방된 이상은 그 국제 자본은 그 싼 시장으로 움직이죠. 네. 싼 시장으로 가야지만 수익이 많이 난다 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하락하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상대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 주식을 판다든가 선물을 팔아야지만이 그 이렇게 균형화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과 뭐 이게 연동성이냐 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용어는 사실 부적절한 거고 네. 일단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최근의 장세도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이 뭐 디커플링이라 그러죠. 따로 좀 많이 움직였다는데 역시 조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그렇거든요. 우리나라 시장은 약한 방향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예. 이제 과거 이제 그 월봉을 보게 되면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네. 정말 가치 투자가 성공하는 이제 그런 시장이었죠. 워런 버핏이 유명해진 것도 워런 버핏이 뭐 어떤 잘나서가 아니고 미국 시장이 10년간 상승하기 때문에 가치 투자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주식시장의 그 지수 차트를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 90%부터 네. 그 90년 하반기까지 어떤 하락적인 파동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은 위로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밑으로 가는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상승했는데 우리는 밑으로 빠졌느냐. 네. 그랬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이 약한 것은 우리가 강하게 그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올라갈 때 예. 그 약하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날 급락이 나와버리잖아요. 네. 근데 나스닥이 약하게 나올 때 우리나라 시장은 뭐 강하게 움직이는 수가 생겨요. 네. 근데 나스닥 시장이 꺾였는데도 우리나라 시장이 버티면서 뭐 약한 반등을 주면서 버티다가도 나스닥 시장이 정말 팍 무너지면 네. 그때는 그동안 반영이 안 됐던 그 미국 시장의 영향 그게 일시에 그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아주 폭락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예. 그러니까 가령 7월 11일 날 지금 아침에 좀 무너지고 있죠. 네. 무너지는 것도 7월 8일, 9일, 10일 이때 미국 시장은 상당히 흔들렸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상당히 버텨줬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피로가 누적되면 팍 쌓인다고 네. 갑자기 그 무너지잖아요. 몸살이 나잖아요. 그 7월 11일 새벽에 끝난 네. 그 나스닥과 다우가 네. 진짜 거의 폭락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항상 그 고점에서 우물우물 하다가 일시에 네. 반영이 되면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 일시에 반영되는 수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의 상승은 또 미리 반영되는 수가 많아요. 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좀 약간 그 경고성 그걸 좀 몇 번 말씀드리는데 네. 그 외국인들은 미국 시장의 동향을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쵸. 예,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이제 아침에 끝났을 때는 하락을 했는데 네. 외국인들이 갑자기 막 선물이나 참 많이 사요. 네.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살까 보면은 그 다음날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미분들은 우리나라 지수밖에는 이제 분석을 못 하는데 네. 미국 사람들은 미국 정보를 미리 알고 움직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특히 그 미국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오늘 하락을 했지만 네. 그 미국 시장은 오늘 밤에 그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가 입수가 되면 네.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하락하는 오전장에서
눈치를 보고 있다가 오후장에서 말아 올리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갭상승해서 엄청나게 올라가면 네. 우리나라 이제 개미분들이 또 아침 쫓아가잖아요. 예. 그럼 물량을 이렇게 다 퍼부어가지고 완전히 맞아요. 그 단타를 실행하는 네. 이런 게 참 많거든요. 예. 일단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네. 일단 나스닥이라든가 미국 시장은 우리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게 포인트고요. 네. 미국 시장 분석 역시 그 차트 가지고 하자고 하는 게 제 그 포인트입니다. 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우리나라 어떤 수출입 동향, 뭐 환율 동향보다는 그 금리 추세 빼놓고는 기본적 분석은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제 포인트잖아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그 미국 시장 동향도 우리가 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다는 게 제가 이제 주장하는 바거든요. 네. 미국 경제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동향들이 나오죠. 네. 뭐 펀더멘털이 어떻고 또 최근에 그 회계 거짓 그런 것들이 속속들이 이제 네. 밝혀지고 있잖아요. 네. 뭐 미국 사람들이 그동안 뭐 재무등기가 재무등기도 아니죠. 뭐 그보다 더 심한 게 무등기였다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네. 역시 미국 시장의 그 회계 분식 회계 이게 밝혀졌지만은 그 나스닥 차트를 보시면 이미 장은 그 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는 거죠. 네.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었던 예, 기억이 나죠. 한번 보여주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미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네.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자. 네. 왜냐면은 우리나라 시장도 의미가 없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그 동향은 차트만 보면 된다는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러면 어떤 차트를 보고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가를 그것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을 공부하고 했을 때는 그 미국 시장 동향을 항상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보고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말씀하는 내용을 보고 했었는데 실제로 잘 안 맞더라 하는 거거든요. 네. 미국도 똑같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뒷북을 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바닥 가면은 전문가들이 어떤 악재라든가 그 매도 의견을 많이 내놓고 네. 고점은 매수 의견을 많이 내놓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미국도 그 큰 기관 전문가들이 거꾸로 가게, 개미들 거꾸로 가게 하는 것들은 이제 어느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많이 거꾸로 갔었는데, 제가 이제 고수분들로부터 이제 배운 게 그거죠. 미국 종합주가지수에 해당되는, 그게 이제 나스닥이죠. 네. 사실 이제 다우하고 S&P도 있는데, S&P는 이제 대형주 주로 움직이는 거고, 그게 이제 미국의 그 내수주. 네. 그러니까 어떤 외국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 자체의 경기만 반영하는 어떤 국제적인 영향이 없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S&P라든가 그 다음에 다우 이런 것들은 사실 좀 큰 움직임이 좀 영향이 적고요. 네. 가장 민감하게 우리나라가 반영하는 게 나스닥이고 네. 그 이유는 나스닥에 이제 삼성전자에 견줄 만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라든가 IT 어떤 인터넷 그렇죠. 기술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나스닥 지수를 주로 봐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제가 이제 사이트를 몇 개 올려드렸죠. 네. 우리나라보다는 차라리 요즘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네. 미국의 제가 사이트를 한 2개 네. 가장 좀 보기 편한 걸로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락차트.com이라든가 네. 또는 빅차트.com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제 책에서 말하는 동일한 원리 가지고 분석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네. 제가 이제 책을 작년 말에 이 부분을 쓰다 보니까는 stockchart.com 예. 여기가 약간 포맷이 조금 달라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독자분들이 저한테 개미들.com에다가 이제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네. 왜냐면은 스토키스틱이 제가 책을 쓸 때는 533, 1066, 20, 10, 마음대로 5, 6개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 사이 포맷이 약간 바뀌어가지고 스토키스틱이 한 2개 정도밖에 안 뜬다. 예, 요즘에는 보조 차트도 2개고요. 예. 이동평균선도 2개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533, 1066 두 가지만 보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게 이제 제 조언이죠. 저도 사실은 제 말을 잘 못 지킵니다. 네. 지난번에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9월 달에. 예. 근데 제가
제가 옵션 같은 것을 오버나이트는 별로 안 하는데, 네. 그때 이제 옵션 변곡점이 왔기 때문에, 네. 외곽역으로 위아래를 사놨었던 거예요. 예. 예, 사가지고, 비행기 떨어지기 이제 이틀 전에 사가지고, 예. 7.5포인트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위에 이제 콜하고 밑에 풋을 사놨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만기까지 이제 보유한다고, 예. 그러고 있었는데, 비행기가 뚝 떨어진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는 예. 비행기 떨어지고 나니까 참 미국 사람도 안 됐다는 생각이 이제 들다가 네.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참 갑자기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풋에서 대박이 났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셨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날 밤에 예. 잠을 못 잤어요. 네. 뭐 각종 뉴스도 보고. 예. 그러니까 참 아직도 제가 개미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그날 정말 무지무지한 수익이 좀 났지만은. 예. 하여간 잠을 못 잤습니다. 흥분해가지고. 예. 미국 시장도 궁금하고, 또 그날은 미국 시장이 안 열렸었잖아요. 예. 여러 가지 뉴스도 궁금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내일 풋이 얼마나 대박이 났을까, 좀 그런 흥분된 마음에서 또 못 주무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제가 예. 정말 옵션 오버나이트를 별로 안 하거든요. 네. 정말 변곡점에서만 하고 또는 예. 이제 정말 확신을 옵션 오버나이트는 지수에 대한 확신이 80% 이상 될 때만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네. 액수가 크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이제 어떤 현물하는 비중으로 치면 네. 보통 한 10% 예. 그 정도 이상은 제가 옵션을 절대 안 하는데 네. 하여간 그날은 정말 잠을 못 자면서 정말 부시시 일어나가지고 사실 법원도 가야 되는데 네. 참 언제나 이 게임에서 벗어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예. 하루 종일 좀 머리가 좀 막지가 않았습니다. 네. 네. 이제는 책도 내시고 또 개미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시니까 왕개미는 되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참.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지금까지 180페이지까지 미국 시장을 보는 방법까지 이번 네. 시간에 배워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예. 시장을 주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책도 내고, 네. 글도 올리고 그러는데, 고 변호사가 현물을 매매하느냐. 예. 왜냐하면 맨날 종합주가지수 이야기하고 대형주만 이야기하니까, 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답답한 게 종합주가지수를 무시하고는 매매를 하지 말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예. 개미분들이 항상 수익을 못 내는 게 뭐냐면 항상 약한 종목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네.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이제 한두 번 또 코멘트를 해드린 것 같은데 제가 약한 패턴 중에 하나가 하락 N자 중에서도 밀리는 N자예요. 그렇죠. 예. 그건 폭락을 예고하는 거고, 네. 폭락 다음에 재상승하려고 하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왜냐면은 강한 그러니까 하락 파동이 강할수록 급반등이 나온다고 잘못 믿고 계시는 거거든요. 예. 시장은 급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개별 종목 경우에는 급등보다는 약한 반등 나올 확률이 더 크죠. 네. 왜냐하면 시장보다 약한 종목 역시 시장보다 약하게 상승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강한 종목을 잡으셔야 되는 거고, 강한 종목은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중소형주가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지만, 네. 안전하고, 그러니까 매수 시점, 매도 시점, 그때 이제 자기가 어떤 물량을 던졌을 때, 가격에 영향을 안 주는 것은 중대형주거든요. 네. 그리고 시장을 선도하는 거, 특히 상승장도 물론이고, 지수가 진바닥에서 상승할 때 시장을 선도하는 종목은 역시 대형주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이닉스 말씀드리고 이제 대한항공을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절대 중소형주 가지고 방황하지 마시고요. 예. 정말 이 시장보다 강한 종목을 쫓아가야 한다고 하는 이 원칙. 네. 이걸 알려고 하면은 정말 2, 3년이 걸려요. 네. 정말 빼다가 좀 사무칠 정도로 이제 좀 깨진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원칙을 아시게 되는데. 네. 정말 원칙을 지키시고요. 예. 지수를 분석하는 것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 저희가 이 종합주가지수를 월봉, 또 주봉, 일봉, 분봉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배워봤습니다. 그런데 고 변호사께서 마지막으로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알아야만
그래야지 어떤 종목에 대한 그 매매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들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이 시장 흐름 전체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